예, 코스피가 10포인트로 조금 밀립니다. 네, 상승 시도를 하다가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세인데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요. 차영주 의원과 함께하는 옥석 가리기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요? 궁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돈이 몰린다.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것인가? 챗GPT가 쏘아올린 공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검색하고 그러는데요. 실생활에 인공지능이 챗GPT를 포함해서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하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바둑을 연상했죠. 알파고를 연상을 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일부 이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가 인공지능이고 나머지는 인공지능과 좀 벌어진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퀴즈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네.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챗GPT 말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현재 지금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저런 거거든요. 맛집을 검색하고 거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입력을 하고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등록을 하는데 저기에 인공지능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 과정에? 네, 저 과정에 인공지능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을까요?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사진 촬영을 SNS 등록하는데 인공지능이 몇 가지를, 예. 10개 이상입니까? 아니요, 저 4가지 중에, 총 4가지 중에 4가지가. 제가 그건 알죠. 벌써 딱 사지선답인데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저는 딱 볼 때 4개 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가지, 예, 박사님 말씀하신 4개가 다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을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근처에 맛집이 어디야? 이게 인공지능이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죠. 네.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진 촬영, 3번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뭐지? 사진 내가 찍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삼성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렌즈가 3개 있습니다. 이 렌즈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광학이고 하나 하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지금 제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을 찍으면 한 장 찍는 게 아닙니다. 수십 장을 찍어서 그것을 색을 보정해서 제 눈앞에 순간 보여줍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하는 거 역할이거든요. 이 카메라 안에 이미 이 휴대폰 안에 인공지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NS 등록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챗GPT로만 현재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퀴즈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좀 봤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처리라든지 번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죠. 챗GPT를 잊어버리고 나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다 해외여행 갈 때 이 번역 서비스 없이 그냥 사진만 찍으면 다 번역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박사님하고 중에 누가 잘생겼어 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박사님이 잘생겼다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판단 못합니다. 차 의원님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고양이를 놔두고 누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를 사람으로 높은 확률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닙니다.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냐 동물이냐를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뒤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40년, 50년부터 연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알파고가 한번 전기가 있었고요. 네,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이 넘었습니까? 예, 알파고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부각받게 된 어떤 변화, 단초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공지능 알파고도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움직이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알파고 할 때도 그 바둑 기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다 수를 두면 여기다 수를 둬야 된다는 건 인간이 짜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누적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그동안에 발전이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집에 책이 수백 권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오려면 어디다 뒀지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하드웨어가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우리한테 구현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키는 GPU였고요. GPU와 관련해서 데이터 속도가 늘어나고 이거와 관련해서 HBM이 GPU를 후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주가가 상승했고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후공정과 관련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이 이러한 맥락으로 그전에 인공지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이걸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GPU의 발달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분야를 좀 보면요. 챗GPT 같은 건 이제 검색인 거고요. 네. 자율주행도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챗GPT와 자율주행이 극명하게 나누는 게 뭐냐면 챗GPT는 조금 틀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내가 맛집 검색을 하는데 조금 잘못된 집을 안내해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정교해야죠. 정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게 현대차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제 차도 현대차입니다만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하고 스스로가 길 안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구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는 거죠. 저도 이제 반자율주행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점점 진화되는 현대오토에버의 현재 주가 상승은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각된 게 이제 기본적으로 AI가 하면서 우리가 뭐 음성 인식이나 소프트웨어 쪽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영상, 의료 쪽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좀 오해가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의사분들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라면 인공지능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제 폐 사진을 엑스레이로 찍고 내 폐 이상이냐 없냐라고 한다면 앞선 것 드렸던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수백만 장을 갖다가 이미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찾아내기 때문에 폐암 초기입니다, 아닙니다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사람보다 더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게 뭐죠? 뷰노 같은 영상 데이터를 하는 의료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 우리의 제약바이오들이 못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언급드렸던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픽셀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미지와 관련된 인공지능 여기 한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최근에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 검색이라든지 번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챗GPT가 이 영역은 곧 장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 같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앞서도 이제 그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있다가 타혁신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그 AI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분야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챗GPT를 그 일반 그냥 단순한 흥행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챗GPT는 정말 작은 분야의 하나이고요. 나머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 반도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하게 하드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점점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밸류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지난주 리포트를 보면 밸류 부담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그 챗GPT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GPU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드웨어에 관련해서는 조금 높다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라도 나중에 분할 매수 관점에 중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하드웨어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개장 시간에 그 삼성전기를 발빠르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종목 찾기가 과거 2차 전지처럼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삼성전기도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오늘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과 인공지능 AI 얘기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이슈앤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